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시간 양대지수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읽어드리고요.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의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시간 만들어 갈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 5가지의 키워드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보는 빨간불이고 의미 부여를 어느 방면으로 해야 될지 궁금해서 시장에 대한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키워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위원님께 좀 시장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은 약해지는 모습도 보이곤 있지만 그래도 상승세가 포착이 되고요. 상승 종목이 더 많습니다. 잡음이 좀 있었던 쪽에서도 빨간불, 올해 소외됐던 쪽에서 빨간불, 골고루 빨간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오늘장인데요. 위원님, 오늘 빨간불의 의미를 좀 부여해도 될지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을지 일단 궁금해요. 일단 뭐 시장의 재료를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게 된다라면 오늘 새벽 끝난 미국에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봤을 때 이제 그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죠. 우리가 예상했었던 상태대로 나타났던 상황이고 현재 지금 연준의 스탠스가 약간의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9월 달에 금리 인상은 당연히 없을 것으로 보고 11월 달에 금리 인상도 이제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는 수준으로 좀 나오고 있죠. 유가가 올라가면서 오롯이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PI와 근원 CPI가 조금 올라갔다라는 것들 이것이 이제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빌미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추가적인 부분들은 안 될 가능성이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안도의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벌어진 거죠. 자, 오늘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소위 이제 내마녀의 날이다라는 측면인데 일단 외국인들의 이제 선물 포지션들이 굉장히 많이 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도 지금 양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들은 있겠죠. 일단 뭐 롤오버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쇼커버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향후 장세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일본이 그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나겠다라고 발표를 함으로써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엔캐리 자금에 대한 유출에 대한 가능성들이 있으면서 주식시장이 조금 위축되는 면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것들은 지금 시장에 있어서 반영이 안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 어제와 좀 확연하게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좀 약해지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시장에 있어서 가장 고질적인 것이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약해지는 부분들인데요. 물론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제 2시를 이제 통과하는 구간에 있어서 이 정도 장세다라고 하면 조금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조금 우리가 이제 추석 다음 주부터 바로 추석 연휴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추석 이제 이게 이제 목전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조금 안정세를 찾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들 짚어주셨습니다. 이지원 대표님과도 이야기해 볼게요. 위원님께서도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오늘이 내마녀의 날이고 그래서 수급적인 포인트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같은 포인트 좀 점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물 쪽에서는 기관이 정말 많이 사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의 매수 그 여력 이렇게나 많이 빠르게 사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지 오늘 지금 나오는 수급 포지션에서 나오는 힌트는 무엇일지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궁금한데요. 일단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 영향이 크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롤오버 물량들이 좀 추배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 때는 이미 롤오버 물량이 많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당일날 변동성은 좀 제한적인데 오늘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이제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데 일단은 시장에 대한 악재에 대한 그 반응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월물이 마감되고 다음 월물 롤오버 시점에서 이걸 선물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수급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현물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그 공매도 환매와 관련된 부분이 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추세를 하긴 더 해봐야 될 필요가 좀 있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악기에 대해서 둔감해지면서 수급이 개선되는 부분은 분명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개별 종목별 등락은 공매도 환매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종목들도 꽤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셔서 추세적으로 수급을 받는 예를 들면 오늘 같으면 연기금이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포커스를 좀 낮춰서 공매도 환매 물량과 추세적으로 상승한 물량 좀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봐야 될 포인트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들어가서 그 키워드 내에서 어떻게 빨간불 해석할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저희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빨간불 보이고 있는 섹터 가운데 저희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뉴스는 정말 많았거든요. 어떠한 이야기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 헤드라인 상으로는 ARM, 암 쪽에서 상장 모멘텀, 이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전면에 세워놓긴 했는데요.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대표님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부터 그랬지만 뉴스는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나오고 있는 빨간불을 어느 쪽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장 초반에 좀 전통적인 장비주들이 신호를 보이던데 그쪽을 조금 더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더 세게 움직였던 쪽을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반도체 포인트는요? 일단 이제 오늘 반등을 주는 그 섹터를 보면 전공정 쪽도 오늘 상당히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AI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후공정 쪽에 변동성이 좀 컸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미국 증시도 보시면은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메모리 반도체가 흐름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뭐 ARM 상장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한 2주 전부터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좀 반등을 주는 부분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는 작용을 하고 있고, 역시 이제 AI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의 모멘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겠지만 펀더멘탈 자체가 EPS 자체가 레벨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긍정적이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 쪽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쪽이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주가 탄력의 모멘텀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AI 반도체 관련돼서 후공정 쪽을 보셨던 분들은 전공정 관련된 부분도 단기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질 시점은 왔습니다. 다만 지금 그 낸드 플래시 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탄력이 메모리 반도체가 단기간에 급등한다라기보다는 여기서 바닥론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고,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그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주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 업황 사이클상으로의 변화가 감지된다라는 부분도 조금 더 이전보다는 주목해 볼 필요도 있는 걸까요? 그 부분은 이제 확연하게 아마 3분기 이후 4분기에 접어들면 시장에서 주목을 할 것 같고요. 그동안 미국의 주가 흐름이 엔비디아 위주로 상승폭이 굉장히 컸는데, 최근에는 이 시스템 반도체가 뭐 대만의 TSMC나 AMD 다 같이 우하향하는 조정을 좀 꽤 강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조정폭이 좀 적었지만, 반면에 이 조정 구간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상향으로 주가 상승이 좀 탄력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르게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바닥론이 나오고 있다는 관점을 좀 보신다면, 이 부분은 이제 4분기에서는 조금 고려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위원님과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에 관해서 조금 더 의미 있게 볼 만한 부분이 어딘지도 궁금하고요. 저희 헤드라인에 ARM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형 IPO의 영향을 받는 건지, 미국 자본시장과 연관해서도 그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일단 뭐 ARM 같은 경우에 영향력은 그렇게 크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어쨌든 이제 그들만의 이제 하나의 이슈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반도체의 이제 큰 흐름을 한번 좀 짚어보죠. 우리가 2022년 하반기 때 반도체 이제 재고 사이클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업황이 조금 긍정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봤었죠. D램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와 다르게 새로운 사이클이 들어왔죠. 챗GPT가 들어오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사이클이 들어오면서 HBM에 대한 가능성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보였죠.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저는 그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발 도조 이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라고 했고, 그것에 대한 이름까지 지어오면서 새롭게 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렸던 영역은 서로가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입장에서 본다라면 각각 새로운 바람몰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특히 도조와 이제 GPU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HBM이고
부가적인 부분들은 D램도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D램 가격이 반등하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점도 우리가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새로운 모멘텀, 여기에 슈퍼컴퓨터가 갖고 있는 새로운 모멘텀, 여기에는 우리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경기 사이클과 다른 모멘텀들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퍼포먼스는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후공정이 이끌던 상태에서 전공정까지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HBM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후공정들이 시장을 이끌었었던 것들이 사실이죠. HBM의 성능을 높이는 것이 후공정단에 있는 겁니다. 후공정들이 올라갈 때 일부 전문가분들께서 전공정도 이제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해 오셨습니다. 근데 전공정에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전공정에 대한 퍼포먼스가 그동안 그렇게 세지는 않았었죠. 하지만 이제 D램에 대한 부분들,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HBM과 D램이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면 D램에 있어서는 전공정도 효능을 나타낼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는 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결국 반도체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심은 역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잡을 것이고요. 전공정과 후공정이 그 서로 간에 순환매가 돌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은 수요가 늘어날 것이 보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상황에 따른 밸류를 잘 조절해 가시면서 비중 조절에 따른 순환매 매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후공정 쪽에서 많이 올랐다가 약간 쉬어간 쪽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덜 오른 전공정 어느 쪽이 지금 자리에서는 봐야 되는 지금 쪽인가요? 퍼포먼스는 전공정들이 좀 세겠죠. 후공정들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좀 밸류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한미 반도체가 조금 논란이 있었죠. 특정 유튜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하지만 그 회사에서 그 임원께서 이제 매수를 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그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이제 논란을 벗어난 부분들은 전공정 쪽에 있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그 부분은 구분해서 일단은 만약에 저는 대장주인 하이닉스에 대한 공략이 가장 좋을 수도 안전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굳이 이제 우리가 조금 작은 종목들 하시려면 전공정 쪽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보시긴 해야 되지만 후공정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나타내기에는 조금 한계는 인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은 수요라는 힌트 주셨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정말 오랜만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폰 관련된 이슈도 안고 있고요. 일단 위원님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반도체 이야기할 때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 포커스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OLED 쪽도 지금 다시 한번 수요가 늘어난다. 이 포커스로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아도 괜찮을까요? OLED가 항상 애증의 업종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기대감이 있었죠. 우리가 XR 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이번에 또 새로운 아이폰에 대한 휴대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또 LG전자의 어떤 프리미엄급 가전에 대한 어떤 요즘 판매 호조 이런 소식들까지 겹치면서 OLED가 오롯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히 우리나라 OLED 부분에 있어서 LG 디스플레이의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시장 장악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에 납품할 정도니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냐 분야에서는 항상 우리가 의구심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결국 아이폰도 지금 판매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인데 중국과의 어떤 경쟁 구도가 잡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오늘은 뭐 소외주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한 가지 이제 다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전만 하더라도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윗꼬리를 벌써부터 달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이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바닥에서 탈출하는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아이폰이 아직 전 세계로 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과연 어떤 효능이 나타날 것인가? 이번에 생각보다 가격을 $100 안 올렸어요. 이번에 100불 올린다라고 했는데 안 올린 것을 보게 된다면 오히려 판매량이 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OLED 같은 경우는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구간에는 진입하지 않았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증이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전 대표님께도 OLED에 대해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정말 갈 것 같은데 이제는 기지개를 펼 것 같은데 아쉬운 순간들이 꽤 많이 있었던 OLED거든요. 지금 이 구간도 기술적 반등 이상으로 대표님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스마트폰 비중이 중소형주 좀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은
크잖아요. 그럼에도 이쪽에 대해서 탄력성을 더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OLED를 본다고 하면 대형주 중심으로 보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포인트 들려주세요. 좀 전에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인데요.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OLED는 소형 가전, 휴대폰으로 대표되는 소형 가전 쪽과 TV로 대표되는 대형 가전을 보면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소형 가전 쪽, 휴대폰 쪽의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점유율이 90%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점유율이 50%거든요. 그러니까 그 줄어든 만큼 중고업체들이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대형 가전 쪽에서는 여전히 기술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고 OLED 쪽에서는 여전히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 38% 정도 이제 시장이 증가할 것이다. TV 쪽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좀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면 소형 가전보다는 철저하게 대형 가전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맞고 소형 가전 쪽으로는 여전히 중고업체의 경쟁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거고 아마 이제 대형 가전 쪽에서 얼마만큼 이 우위가 점유율 우위가 이어질 거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차세대 OLED로 생각하는 마이크로 OLED나 삼성전자의 QD OLED를 보면 이미 중고업체 쪽에서 마이크로 OLED는 시제품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한다면 우리가 OLED 쪽에서 기술 경쟁력을 얼마나 유지할까라는 부분은 사실 장기적으로 낙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채택했던 이 QD OLED는 원래 삼성전자 중장기 계획에는 마이크로 OLED 쪽에 10조 원 가량을 투입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중국 쪽에서 시제품이 나오면서 완전히 그 전략을 뒤집어서 마이크로 OLED를 건너뛰고 QD OLED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업체와 시장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도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단기적인 영역에서 봐야 된다라는 두 분의 의견이 모아졌네요. OLED 관련주 4위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의 빨간불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궁금하실 섹터가 바로 여기일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을 만큼 받았다. 이제 다시 가나 궁금하실 겁니다. 계속 대표님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한 종목군들 리스트를 보면은 소외된 종목이 많이 오르는데 그 중에 하나도 2차 전지 셀 포함해서 2차 전지 그 카테고리 안에 속한 종목들입니다. 장비까지 같이 많이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괜찮은 신호가 왔다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 길목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로 접근하신다면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지난주 한 주 동안 그 조정폭이 꽤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트레이딩 구간에 들어온 거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을 보시면 오늘 예를 들면 포스코홀딩스는 그 3% 이상 그 상승을 하는데 에코프로는 거의 보합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가 가장 뭐냐라고 본다면 수급적인 부분인데 결국은 이게 공매도 한매가 어느 정도 지금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반등의 등락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이시안지 소재가 좋아서 순수하게 매집을 해서 들어오는 물량이 아니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지금 현재 이시안지 소재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공매도 한매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워낙 바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 선물옵션 만기에 보통은 공매도를 했던 측에서 선물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대여했던 물량들을 환수하는 경우가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오늘 2차전지 소재나 낙폭익금 과대했던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이걸 이제 추세적으로 따라잡기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대장주인 에코프로가 정말 수급을 정확하게 받지 않으면 일단은 개별 종목 간에 나오는 등락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포스코 그룹주가 유난히 강한 이유로는 포스코 스마트 팩토리 기술도 지금 시장에서 뭐 단독 기사긴 하지만 언급이 되고 있던데 이쪽에 무게를 둔 뉴스에 따른 반응으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그 2차전지 소재 전반적으로 관련돼서 여기가 추세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펀더멘탈적으로 받는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2차전지 전체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코너에 좀 몰려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지금은 2차전지 그 가격 완성품 업체에서의 그 가격 하락 압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중국이 그 유럽이나 아시아 쪽에 2차전지와 관련돼서 덤핑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가격 자체의 그 시장의 혼란을 좀 가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2차전지 업체들은 가격 인하 압박과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라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지금 단기적으로 큰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지금 계속 그 가이던스가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물론 2차전지 섹터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좋아질 수는 있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전반에 대해서 아직은 트레이딩의 영역에 있다라는 포인트로 해서 조언을 조금 들어봤습니다. 2차 전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낙폭이 큰 종목들에 대한 대응법은 저희가 낙폭과대주로 따로 키워드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충분하게 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약바이오 2위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위원님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치매 관련주가 상한가에 진입한 상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키워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약바이오는 이 제약바이오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비만 이쪽 키워드에 많이 핫했다가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하루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불안불안해지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인 것 같습니다. 계속 괜찮다라는 시각으로 조정 시 매수를 해도 되는 섹터가 제약바이오인지 지금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뜨거웠을 시기만 하더라도 다음 포스트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했을 때 가장 그 후보군으로 떠올랐던 게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많은 증권사에서 이제 포스트 그 다음 주도주는 제약바이오 쪽일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그러한 움직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주도주군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서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제약바이오도 보면 과거의 제약바이오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들이죠. 우리가 여전히 제약바이오 하면 한 묶음으로 생각하는 건데 원래 제약과 바이오만 하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한 카테고리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흐름을 보면 비만 치료제가 일단 가장 큰 첫 번째 키워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 일단 비만 치료제에 대한 허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임상 실험을 진행해 왔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 그동안 멈췄던 비만 치료제를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은 살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가장 강력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치매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이제 국한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도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별도였었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의 카테고리라고 본다라면 비만,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치매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매가 도는 거고 여기에 이제 또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볼 수 있는 것은 의료기기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들이 나눠져 있는 부분들인데 다른 카테고리들은 그나마 이제 시세 탄력성은 이제 어느 정도 둔화됐다라고 보고 이것도 이제 순환매가 도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모아가는 전략으로 하시기보다는 그 순환매가 돌 때 여러분들이 그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야지 지금 치매가 도니까 지금 현재 내가 뭐 비만을 모아간다라든지 아니면 비만이 돌 때 치매를 모아간다. 이것은 이 순환고리를 우리가 그 연결고리 찾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학회들도 계속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학회에 대한 모멘텀들은 과거에 대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장을 읽어내고 있고 학회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2017년, 16년도에 그렇게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뇌피셜에 이제서 많이 벗어나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순환매가 돌고 있다. 어쨌든 그나마 그래도 제약바이오는 우리가 반도체 2차 전지 이후에 많은 관심권에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 그걸 인정하고 그 속에서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으로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의견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은 1위 키워드를 저희가 좀 크게 잡아봐서 여기서 좀 충분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낙폭과대주로 모아봤습니다. 많이 빠진 종목에 집중할 때가 맞는지 아니면 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렸다가 다시 갈 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빨간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낙폭과대주라고 부를 만한 종목들에 대한 매력이 있는지 지금 봐도 되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재현 대표님께 첫 번째로 좀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 오늘 많이 빠졌다가 의미 있는 빨간불이라고 생각되는 종목들도 꽤 많이 있는 날입니다. 정말 의미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낙폭과대 이런 종목군에 지금 관심 가져도 괜찮을까요? 일단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가질 수 있죠. 근데 이제 하필이면 이제 오늘 그 시점이 그 선물옵션 만기고 공매도 판매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기에 이게 나왔다라는 거는 대다수의 종목들 간에는 공매도 판매 물량들이 상당히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보통 이게 연말이나 혹은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 공매도가 일부 판매됐다가 이후에 다시 공매도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경향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매도 판매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인지 아니면 늘어날 건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차 잔고가 지금 역대 최대급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준다고 해서 완전히 낙폭 과대 종목들이 크게 오를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술적으로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반면에 그 주도 섹터에서 AI 관련된 종목이나 이런 쪽에서 가다가 쉬어가는 쪽은 오히려 재차 공략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중단됐던 시기에 과거의 사례를 보면 결국은 주도주가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장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낙폭 과대주에서 순환매는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에서는 가능하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경기 확장 국면은 아직까지 아니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주도 섹터에 주력을 하시고 낙폭 과대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는 아무래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니까 뭐 새롭게 접근하기는 어렵다라는 포인트 주셨는데 그럼 언제쯤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그래도 접근을 할 만한 그 시기가 오는 걸까요? 지금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런 공유 단매 시기에 짧게 그 거래를 하시는 거는 가능하고요. 보통 우리가 전체적으로 순환매 관점에서 주도 섹터가 올라가고 나면 쉬어갈 때 비주도 섹터가 올라가는 관점은 사실 그거는 경기 확장 국면에서 되어야지만 순환매가 정식적으로 발행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확장 국면이 아닌 구간에서는 주도주 간의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낙폭 과대 종목을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혹은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 가격 메리트가 좀 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지금 제한된 구간에서는 수급이 제한된 곳에만 몰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도 섹터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요. 주도 섹터가 눌려지는 지점을 다시 공략하시는 게 좋고 낙폭 과대 종목은 이런 경우는 있죠. 어떤 경영상의 문제보다는 펀더멘탈보다는 경영상의 문제로 굉장히 펀더멘탈 대비로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이 구간에서 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가능한데 뭐 예를 든다면 뭐 S1이라든지 이렇게 실적 대비로 좀 강하게 하락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압축해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신 주도 섹터라면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일단은 AI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부분 그리고 IT 섹터에서 전장이나 혹은 2차 전지에서도 지금 그 오르지 않았던 섹터에서 일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분해야 되고 2차 전지 소재와 셀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구분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쪽과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전기차 섹터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실적이 그 개별적으로 입해서 사용되는 종목들 이렇게 추려서 크게 보면 IT 섹터 일부, 반도체 일부와 혹은 경기 민감주, 경기 임의 소비라고 불리는 임의 소비재 경기 민감주 일부 이렇게 양대 축으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위원님의 포인트도 듣고 싶습니다. 낙폭 과대주에 대한 지금 오후장의 시선은 어떻게 정리하고 가면 좋을까요?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저도 이전 대표님과 수급을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수급이 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판단은 오늘 하는 게 아니라 내일로 미뤄야 되겠죠. 오늘은 일단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급이 내일도 들어오게 된다라면 이건 쇼커버링이 아니라 새로운 수급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이제 오늘 올라오는 것들이 뭐 그렇게 급격하게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뭐 10% 20%씩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 대신 바닥에서 확연히 들어주는 종목들이 몇몇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메모해 놓으시고 내일 수급을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내일도 수급이 탄탄하게 들어온다라면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낙폭 과대주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그 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많이 밀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고민은 이제부터 또 다른 고민이 하나 시작이 됩니다. 낙폭 과대주들이 올라가는 것들. 지금 오늘 제가 아침에 8시 50분에 KCC 리포트를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증권가의 모멘텀이 나오면서 이제 오늘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장의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들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주도주군들이 이제 끌고 왔었던 장의 색깔에서 그동안 비주도군주 중에 낙폭과대주, 물론 이제 낙폭과대주 중에 오늘 올라가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들인데 이걸로 이제 수급이 이동하게 되면 장의 색깔이 확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장의 색깔이 바뀌는 게 과연 어떤 의미냐라고 봤을 때 장이 그동안 주도주간을 쉬어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긍정적인 모멘텀이냐 아니면 장이 한번 일단락되는 끝물의 어떤 부분들이냐 이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고 봐요. 시장의 색깔이 변할 때는 이 색깔이 변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조금 쉬어져가는 구간이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추석 연휴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빌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일단 중요한 건 내일 수급이 들어와 주느냐, 내일이 아니면 월요일 날 수급이 들어와 주느냐에 따라서 추석 전까지는 최소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추석 이후에는 또 오랫동안 쉬고 나면 장의 색깔이 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따라서 추석 전까지 트레이딩 구간에 있어서의 매매는 가능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일 수급 체크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저희와 함께 수급 꼭 체크해 보시고요. 추석 전까지니까 9월 전반에 어떠한 포인트로 시장 대응할지에 대한 팁 큰 틀에서도 받아봤습니다. 저희 이제 키워드 다 봤고요. 저희 이제 원픽 들어봐겠습니다. 오늘 이재환 대표님께서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질문 바로 드릴게요. 오늘 원픽 소개해 주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를 지금 이번에 하회 사태가 나면서 추가적으로 조정 구간에 들어오면 이 충격 때 조금 더 추가 매수할 수 있다는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하회 여파가 크지 않아서 주가 조정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받았으면 좀 매력적인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추가 매수 관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1만 5천 원 전후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셔서 16만 원대 이상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이상 좀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를 추가 매수 가능한 가격대라는 힌트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보유자분들 비중 확대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저희 SK 하이닉스 오늘 원픽으로 들어봤고요. 오늘장 랭킹5 여기서 벌써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S 이재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랭킹5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